그 정상회담 이후에 국빈 방한이었기 때문에 국빈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이제 재계 총수들이 대거 출동을 했고, 그리고 베트남과 인연이 있는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항서 감독, 뭐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라고 볼 수 있죠. 박항서 감독도 참석을 했고 안지욱 배우도 참석을 했는데 베트남에서 이 드라마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그 베트남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배우 중에 한 분이시죠. 이런 분들 문화체육계 인사 그리고 뭐 정재계 인사 보니까 뭐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이런 분들이 다 참석을 했더라고요. 한국과 베트남이 이제 경제 교류도 활성화돼야 되고요. 문화적 교류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한류가 베트남에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뭐 체육도 마찬가지잖아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우호 증진이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경우가 베트남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문화 교류의 기반을 마련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분들이 저는 눈에 띄었고 체육계 인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업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MOU도 많이 체결이 됐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베트남 간의 단순히 그냥 국가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좋은 만찬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건배사에서 만찬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 도롬 당 서기장님 네 분의 건강과 양국 관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건배하겠습니다. 제가 건배라고 하면 쭉스쾌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hi tôi hô là xin con bê thì mời quý vị sẽ nói 건배! chúc sức khỏe. Xin cảm ơn. 예, 쭉스쾌, 베트남어로 건강을 기원합니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만찬에서 건배사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오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베트남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국가로 부상을 했죠. 우리 교역 상대국 3위거든요. 그래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 미국, 뭐 베트남 2순위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인구나 역사나 유교 문화권이고 예. 우리한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양국 독립의 80주년이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는 독립은 확실하고 베트남은 이제 일본으로부터 지배는 벗어났지만 그 뒤로도 뭐 프랑스, 뭐 미국하고 뭐 많이 좀 사연이 있죠. 어쨌든 간에 80주년이라는 얘기는 우리하고 동질감,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강의 기적, 이제 베트남 홍강이라고 그러거든요. 홍강의 기적, 베트남 그 부분도 이제 강조를 했고 어쨌든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이제 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 만찬 메뉴가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고려 시대에 그 베트남 왕족이 아마 그 당시로 치면 망명을 한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잡은 적이 경북 봉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화산 식재료들로 이 퓨전 한식을 선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아마 망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국 전쟁 지나고 나서 뭐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망명을 하면서 이름이 이용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상 당시에 이제 왕족인데 이분의 후손들이 봉화 지역에 자리를 잡고 터를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화산 이씨로 명명이 됐더라고요. 화산 이씨가 그쪽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봉화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봉화산에서 나는 다양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서기장을 대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나라의 왕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해서 살았던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서 삼색 밀쌈, 그다음에 영계죽, 민어구이, 떡갈비 등 이런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기본적으로 베트남의 서기장 입장에서는 감사하다는 표현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배려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후식은 홍시크림
브렐레라고 하는 거 건배주는 한국 와인을 건배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술을 자주 많이 드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먹기는 먹지만 그래서 아마 가볍게 와인으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반주를 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만찬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베트남어로 이렇게 건배사도 하고 이러면서 화기애애하게 만찬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베트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3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 이 교역의 규모를 2030년까지 대대적으로 좀 키우자는 뜻이 모였고 이게 공동성명에 좀 그대로 담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동맹이 아닌 일반 국가 간의 관계는 이제 세 개로 나눠지거든요. 가장 밑에가 동반자 관계, 그다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다음에 제일 위에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근데 성명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최고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고 이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지금 베트남이 3위로 올라선 건 사실은 이제 1990년대 전후 중국이 고도 성장하면서 우리도 따라 고도 성장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교육 규모가 지금 역전되거든요. 수출 수입이. 근데 베트남은 아직도 우리가 상당 부분 흑자거든요. 예. 1년에 한 300억 달러 정도. 왜냐하면 우리 중간재를 가져다가 조립해서 파는 구조. 중국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이제 베트남은 우리에게 그 호혜적인 경제적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왔고 이걸 이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안보까지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동선언문에 담겼습니다. 예, 그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제 최근에 우리 K 방산이 아주 약진을 하고 있는데 네. 베트남에 K9 자주포를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산권 국가에 K9 수출하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도 차이나에도 처음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세계 10번째 국가가 됩니다. K9 클럽. 그러니까 사실 대단한 거죠. 자주포 시장의 거의 절반을 석권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공산권 국가니까 이게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산권 채널 루트를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느냐, 또 중국으로 넘어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사실은 미국과의 암묵적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저런 일이 벌어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면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동의를 했다고 봐야죠. 저런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덜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그런 그런 우려를 덜기 위한 별도 조항의 합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공산권 국가, 유럽이 아니고 또 인도도 아니고 이 아시아에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베트남은 그리고 중국과의 이제 해역에서의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남중국해 한 90% 정도에서 영유권을 주장을 하면서 베트남 등 여러 이 동남아 국가들과의 분쟁이 있는데 우리도 최근에 이제 서해 구조물 때문에 네. 중국과도 좀 마찰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베트남과 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그렇죠. 이제 미국이 베트남을 중시하는 것도 미국은 베트남하고 전쟁도 했잖아요. 미국이 사실상 뭐 패배한 전쟁으로까지 베트남 전쟁 상처가 있는데 그런데도 미국이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건 바로 중국 견제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가 뭐 단순하지는 않지만 이제 영토 분쟁도 있었고 중월 전쟁도 있었거든요. 79년에. 예. 또 이 해양 분쟁, 해양 영토 분쟁 이런 점에서는 상당 부분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또 이번에 뭐 필리핀 해양 순시선, 해경선 이 추격 과정에서 중국 함정기로 충돌할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우리 서해도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중국과 관련된 공동 전선 이런 문제 갈등 예. 이런 것도 가능하죠. 예. 예. 자, 그리고 베트남 역시 굉장히 젊은 시장입니다. 인구도 젊은 편이고 구매력도 높고 여러모로 우리와 협력할 분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외에도 뭐 에너지에서 원전이나 뭐 재생에너지 등에서도 협력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베트남 사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MOU가 체결이 되면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세계 전체 무역 시장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사용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아리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출을 못하는 상황까지 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앞서가고 있으니 우리의 기술을 좀 받아들여서 베트남 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주요 태양광, 풍력 이런 민간 영역에서 함께 개발하고 또 이전하는 기술을 이전하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하고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 우리로 하면 한국전력과 비슷한 예. 공사죠. 이 공사 두 양측 간에 원전 인력 양성에 대한 MOU를 체결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원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술적으로 봐서 베트남이 기술이 좀 낙후돼 있으니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의 인력들이 가서 기술 양성을 해주고 또 기술을 이전해주는 그런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4기를 가동한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원자력을 거기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개발이나 발전에 협력하겠다고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와 베트남 간의 전력에 대한 전략적 동맹자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뭐 경제 분야에서의 베트남과의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이번 공동성명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것을 이제 외교와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에서 베트남과 공조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외교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베트남이 이 북한과 상당히 끈끈한 관계거든요. 그런데 최근 북한이 이제 쿠바가 우리가 수교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또 시리아, 중동에서도 북한의 우방이었던 시리아가 우리가 수교를 하는 그러면 베트남도 이번의 행보는 사실 예사롭지 않게 볼 수 있다. 북한의 우방이었던 베트남이 우리와 관계를 강화하는 데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외교적 어떤 노력의 결과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북한이 어느 정도 베트남과의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 해결 이런 데 베트남의 협조를 또 구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뭐 K9 수출도 있지만 안보적으로도 또 한반도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한편 김혜경 여사는 또롬 서기장의 부인 리 여사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나들이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 국빈을 맞이하기 위해서 김혜경 여사가 아주 고운 한복을 입으셨는데 특별히 만남의 장소로 중앙박물관을 택한 이유가 이 리 여사가 평소에도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여동생의 남편, 제부라 그러죠. 제부가 한국 분이에요. 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고요. 또 이 리 여사가 미술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피아노 음악 전공이고 이 리 여사는 미술 전공이어서 이 한국 문화나 미적 감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꼭 박물관에 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김혜경 여사가 잘 캐치를 하셔서 일부러 중앙박물관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소개도 하고 전통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양국 정상의 부인 되시는 영부인들께서 전통 의상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 한복의 아름다움도 김혜경 여사가 잘 보여주셨고 베트남 영부인도 리 여사도 베트남 의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리 여사를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 좀 더 심취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날 사실 소개한 분이 또 누가 있었냐면 유홍준
박물관장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소개도 해주시고 예. 설명도 해주시고 또 그분이 설명을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던데 방가사유상, 백자달항아리, 외교장각 의궤 등 이런 것들을 소개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 리 여사의 말이 재미가 있는데 리 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문화에 뭐 본인의 가족 중에 한국 분이 계셔서 그렇긴 하지만 베트남 젊은 층이 K-팝을 너무 좋아하고 음식 중에서 좋아하는 음식 하나 꼽았는데 그게 김밥입니다. 김밥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소개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좀 많이 드러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대화하면서 친선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 그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맞아요. 끌면서 거기에 나온 이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민화 이 호작도를 좀 모사한 캐릭터인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이 호작도 굿즈가 엄청나게 판매가 되고 맞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찾아와서 그 굿즈 사려고 박물관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효과를 내는 거냐면 단순히 굿즈만 살 수는 없잖아요. 오면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또 배우게 돼요. 예.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아름다움, 그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김혜경 여사하고 리 여사가 함께 굿즈 판매하는 그 판매소에 갔는데 남편을 위해서 리 여사가 구매한 게 있습니다. 예. 뭐를 구매했냐면 비치 타올이라고 그러죠. 큰 수건을 구매를 했는데 그 수건에 뭐가 있냐면 골룡포가 그려져 있었어요. 왕의 상징. 의상이군요. 본인의 남편이 이제 베트남 서의 일위잖아요. 그래서 왕의 상징인 골룡포가 그려진 비치 타올을 구매해서 선물하겠다고 그랬고요. 유영준 관장 같은 경우도 방가사유상의 모형 이게 가장 인기가 높은 또 선물 중에 하나래요. 모형으로 만들어진 굿즈를 또 리 여사에게 직접 선물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 여사는 만찬 때 김 여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왔다 이러면서 이제 만찬을 하게 되면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러브스토리를 좀 들려달라 그런 얘기도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혜경 여사는 피아노 그리고 리 여사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술적 감각이 사실은 통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더 잘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